후보 대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이상규 후보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규입니다. 예, 이제 열흘 남았어요. 네. 뛰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처음 해보는데요. 네. 정말 웅장해지고, 예, 이게 바로 진짜 당원들이 생각하는 축제의 장이구나.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경북이었는데요. 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무슨 공연도 하시고 밖에서 예. 후보 맞이하는 공연, 후보가 오면 연호도 외치고. 네. 저는 이제 혼자 하니까 아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역에서 조금 오셨는데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아니 뭐 조중동이 갑자기 네. 이게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막 겁을 주고 네. 또 선관위가 뭐 자제를 요청한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연설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재밌고 예. 예, 그 후보들의 진짜 생각들을 읽을 수도 있고 음흠. 뭐 응원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네. 뭐 야구 응원하는 것 아하, 같고 예. 약간 지금 줄 세우기 하는 후보들이 좀 있는데 그 후보들은 이제 연설 끝나면 쭉 빠지더라고요. 어허. 그런 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 일부러 네. 빼요. 일부러. 아. 그 김세게 하려고. 아, 누군가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을 네.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버리면 김새잖아요. 네. 그걸 노려서 일부러 눈에 띄게 빠지라고 그래요. 아, 그건 저희 얍삽하지. 어제 원희룡 후보 마지막 음. 유세였는데 음흠. 직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빠지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 일부러 그러니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다 작전이라고. 아주 얍삽한 작전이지. 아,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옛날 무슨 에이, 참. 아이돌 뭐 H.O.T하고 G.O.D 싸우듯이 뭐 그런 것 어허. 같아서 좀 아프. 근데 다른 후보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 아니, 다른 부산 후보들은 때 막 보면은 그렇지. 예, 안 예. 그랬는데 예. 이번에 좀 약간 너무 팬덤 이런 게 있어서 좀 안 좋았습니다. 예. 하하, 그렇구나.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이상규 후보 처음 전대를 뛰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고 아주 네. 뜨겁다. 네. 뭐 왜 바깥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하냐? 네네. 예. 저는 그 연설하는 후보님들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아하. 자리 안 비우고. 네. 근데 뭐 이렇게 팀 뭐 이렇게 짜가지고 팀 한동훈 뭐 그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남 그래요? 연설할 때. 음. 그래서 조금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 러닝메이트로 뛰는 거 예. 장동혁이, 박정훈이, 진정호. 예, 예. 그저 정치판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그 저랑 못된 비슷- 것부터 배우네. 저랑 비슷하군요. 그러면. 참네 정말. 아이고 참. 예, 어제 보니까 우리 이상규 후보 말씀대로 한바들 너무 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전당대회를 어지럽히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네. 아주 참 교활해. 이제 저런 거 보면 한동훈이가 정치 초짜가 아니에요. 아. 한동훈이는 이런 거 처음 해보죠. 당연히 해보는데 저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 팀은 어디서 저 전부 2류, 3류 정치나 배운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좀 품위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야 마침 잘 됐다. 우리가 마지막 토론이지. 네. 그러면 야 원희룡이 우리 앞이지. 그럼 원희룡이 저 우리 다음이지. 네. 야 우리가 한 다음에 싹 빼. 일부러 큰 소리 치면서 나가자. 뭐 이런 것도 전략이라고 짠다니까 이것들이. 아유. 자, 하여튼 그건 네. 그렇고. 아니 근데 우리 저 이상규 후보 네. 연설을 지금 저 옳은 소리 그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버를 네. 통해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상규 후보 연설만 날라갔습니까? 저도 그게 너무 의문이어가지고요. 네. 좀 이렇게 원인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광주에서 연설할 때였는데 네. 그때 제가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꺼졌고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계속 웅성웅성하고 해서 네. 확인했더니 국민의힘 중앙 당사 네. 6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 뭔가 좀 음모라게 하기 음. 그렇지만 그래서 왜 저만 빠졌지? 왜 국민의 미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끊어졌지? 하하. 그래서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뭐 그래서 저희 캠프에 있는 총괄 책임자가 그 굉장히 항의를 크게 했고요. 네.
그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걸 네네. 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관위에다가 지금 이거를 제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소 직전입니다 지금. 예. 그 날라간 연설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의 미래에 이제 공천 관련한 얘기인데요. 제가 예. 이제 총선 백서 공천 소위위원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그 네. 회의를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힘이 같은 당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공천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원 당규를 어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또 다른 당이다 이걸. 뭐 그렇게 하고 공관위원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는 저희 당직자가 당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갔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그 당직자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어허. 곤란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국장급 당직자들이 그렇죠. 당 대표하고 갑자기 막 예. 사무총장 하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뭐 아무것도 안 주고요. 네. 그냥 꼭두각시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장동혁 사무총장을 별도로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궁색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반을 했거든요. 네. 저희 지금 전체 그 총선 백서 회의 중에 한 사람한테 제일 많은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자기가 우리가 뭐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국민의 미래 공천을 왜 우리 둘이 못하냐. 한동훈이하고 예. 장동혁이. 우리 둘이 그냥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녹취도 돼 있고. 예. 네, 너무 황당한 일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찾아서 이것저것 자료들을 봤는데 네. 가장 진짜 문제는 채점표가 없는 겁니다. 아 진짜 없어요?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장동혁이는 있다고 팍팍 우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죠. 이제. 보여주면 돼요. 예, 채점표를 눈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채점표가 만약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그냥 비대위원들한테라도 보여주고 총선 백서 조정훈 위원장 한 명한테라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당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장동혁이는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더 황당한 건 저희가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선 백서를 누구랑 하고? 기획조정국 직원들하고 하거든요. 하하. 그러면은 당 사무처의 본부 핵심 요원들이네. 그럼요. 공천의 서류는 기획조정국에 있어야 돼요. 그럼 기획조정국 직원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요? 예. 그분들이 지금 모르고 넘어가고 몰랐던 사실들을 저하고 같이 밝혀내면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이게 뭐라고 감탄이 아니라 황당함을 충격이지 넘어서 충격. 예. 야, 심각하네. 그래서 지금 사천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공천이면은 공천위원들이 뭔가 공식적인 자료를 남겨서 공식적 결정을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사천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총선 백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하니까 두 가지 큰 사실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네. 첫 번째가 여사님 문자고 두 번째가 사천 문제잖아요. 사천. 사천에 대해서는 그 당 대표를 국민의 미래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했던 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 아예 몰랐습니다. 사천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들어오고 어떤 인물이 공관위원을 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제가 봐서 거의 특검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창피합니다 아주. 아하. 어제 우리 이상규 후보는 대구 연설에서 법무부 장관 때도 한동훈이가 무능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때도 한동훈이가 무능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 자기의 이제 사명과 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지. 근데 괜히 어설프게 지금 구속을 꺼냈다가 구속 못했잖아요. 어허. 차라리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더 우리 당에 피해가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도 아직 하나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계속 꺼내놓고 네. 자기는 저처럼 민주당과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은 했지만 지금 싸운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본인의 이미지를 위한 행동들만 있었지 진짜 선거를 위한 전략은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 예. 험지에 있는 사람들 험지의 퍼센트를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들이 비례대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었거든요. 네. 호남을 배려하면서 험지가 다 호남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을 배려했으면 험지에 있는 호남 사람들도 마음이 풀렸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직능단체 지지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체육계 지금 진종호 비례대표도 비례의원도 있지만 네. 진종호 의원 덕에 우리가 체육계 지지를 받았나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례대표라는 그 우리 직능단체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직능단체들의 우리가 지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간호조무사 400만인데 그 지지가 거의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아하, 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뭘 한 거죠 비례대표 그 진짜 공천권을 가지고 뭘 했지 저는 이 사람들? 자기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사실은. 예.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토론을 계속 보면서도 무능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말을 금방금방 바꾸고. 그 말을 바꿉니까? 그 지금 여사님 문자에 관해서도 6번 이상 바꿨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네.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집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뭐 지지한다는 비슷한 얘기로 하고 아낀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예. 저는 너무나 진짜 깜짝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그 연설 보면서 선장 얘기도 제가 무능한 선장이 난파했다고 전전날 했는데 네. 본인이 또 유능한 성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 연설을 좀 오마주하는 건가?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마주하는 연설을 했거든요. 네, 네. 예, 803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이상규 후보는 네. 이제 창업해서 네. 그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잘 아는 예. 저 북악정이라는 큰 아주 저 음식점이 있어요. 그 평창동에 있는 네, 네. 그것을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창업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2006년에 아, 인수를 인수하셨어요? 했습니다. 거기가 82년도에 생긴 맞아요. 오래된 좀 오래됐는데 갈비집입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가든입니다. 됐죠. 예, 좋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기업 사업을 경영, 오래 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도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회사 내에요. 예. 회사 내에는 항상 그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 당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네. 소통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적이 있으면은 하나의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만 무찌르면 되잖아요. 그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메시지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방장이 새로운 맛있는 메뉴를 냈습니다. 양념 갈비를 하나 냈어요. 그러면 그 양념에는 뭐 온갖 천연 양념이 28가지가 들어있다. 그럼 전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레시피를 다 알고 그 광고 포인트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소개할 때 이거 드세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의 문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주방장이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이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네.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들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헛소리를 하거나 나가서 당의 해악을 끼치는 얘기를 하면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얘기를 하면 혼나거든요. 그 안에서. 예. 우리 당은 단톡방 없습니다. 단톡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254개 지역구 없고요. 원내에 계신 108명 단톡방만 있고요.
7개 지역구죠. 음. 164개 지역구. 164. 그 원외 어. 원외 단톡방만 있어요. 2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외는 원외대로 나가서 다른 얘기하고 그럼 원외는 또 외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얼굴 알리려면 또 센 그거 왜 얘기를 따로 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황우여 대표님께도 식사하면서 제안을 드렸었고 김종혁 그 위원장한테도 그 원외 대표니까 조직국장도 하고 청송백서 위원도 합니다. 당직을 세 개나 김종혁이가? 합니다. 다 하고 다 해먹는데. 그게 저 한동훈이 최측근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다 하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제안은 다 했습니다. 이거 꼭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당협위원장들 254개 당협위원장 만들어서 뭐 특검이나 뭐의 탄핵 뭐 이런 것에 대한 청원에 대한 우리가 같은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밖에서 내야 되지 않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식당보다 못한 조직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하여튼 이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저도 총선백서는 지금 여전히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그분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그분과 친한 분들이 6분 정도 백서위원으로 있습니다. 백서위원은 전부 17명입니까? 17명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실 가신 분들, 비대위원 가신 분, 네. 저처럼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 네. 빠져서 지금 한 10분 정도 되고요. 근데 그동안 다 빠지면서 당협위원장이신 분 백서위원들이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 뭐 방송 나가야 된다. 지방이 또 내가 지역구니까 지방 가야 된다 해서 안 오셨는데 네. 희한한 게 지난주에 2번 열렸거든요. 마지막 회의가. 월요일이 원래 마지막 회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4명의 위원이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안 나타나던. 안 나타나던. 그날 열심히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못했죠. 개인의 사정 그 때문에. 아까 이름 나온 김종혁 같은 사람? 예, 뭐 그분도 포함이 되고. 근데 그때 그래서 연장이 된 거예요. 수요일에 또 회의를 했답니다. 수요일에 회의했는데 그때는 또 2분이 더 오셨어요. 2분이 더 오셔서 6분이 지금 난리가 되니까 어허. 이 백서를 전대 이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이 화를 안 내는데 처음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회의하면서. 저는 정말 황당한 게 한동훈 위원장 백서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한 거 아십니까? 안 하시다가 토론할 때 네. 저를 상처 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황당한. 허허. 아니 무슨 백서가 무슨 개인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 안 넣습니다. 저희 백서에는 이름 안 넣기로 시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까봐 누군지 그냥 알 수만 있게 그 당에 연관되는 분들 외부 사람들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것도 뭐 자기를 상처 준다고 말을 하면서 이걸 폄훼하고. 뭐 일을 얼마나 잘못해놨길래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거의 공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대 전에 당대표 주자들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당의 미래를 위한 토론도 하시고. 네. 이게 만약에 공개가 안 되면은요. 예. 한동훈 당대표는 당대표가 돼서도 계속 골치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상규 후보의 후원회장을 네, 맞습니다. 맡았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없었습니다.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없었다가 의기투합을.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우연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 서로 뜻이 맞으니까. 뜻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제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정치판이 어떻게 갔는지. 네. 근데 둘이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얘기도 제가 조언도 많이 들었는데 좋아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전화 끊을 무렵에 제가 후원회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고성국 박사님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계속 극구 고사를 했겠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를 들 것 같다. 자기가 당에 지금 처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들이. 그래서 예, 그러면 뜻을 알겠고 며칠 기다려 보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식사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이제 전날까지 못 구한 거예요. 제가 여러 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돼서 제가 전날 식사 내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랬더니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후원회장 못 구하신 거죠?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배짱이 맞아야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그래서 예. 해주세요. 그렇게 돼가지고 식사를 아주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예. 네, 두 분이서 잘 해결하셨습니다. 네. 저한테까지 안 오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왔으면 한 대 맞고 혼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네. 떠나서 뜻을 함께하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럼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규 최고위원 제가 엊그저께 이게 지금 1인 2표거든요. 최고위원은.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당대표는 원희룡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4명을 뽑는다. 청년 따로 뽑고 4명 네. 뽑는데 여성은 무조건 1명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김민전은 이미 확정됐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은 안 찍으셔도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영남 기반으로는 김재원 혼자 나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놔둬도 영남에서 알아서 한 표씩은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2표를 찍어야 되는데 누굴 찍냐? 한 표는 인요한, 한 표는 이상규를 아유, 찍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절이라도. 그리고 청년은 김정식이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5명에 감사합니다.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기억하시면 여기 이상규 후보한테 여러분들 좀 힘을 잘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건지 좀 공약은 듣고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상규 후보한테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비전 예. 말씀을 좀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기업을 오래 했고 그 기업을 한 경험으로 학교에서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을 도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제가 그 기업한 노하우로 당을 들여다봤습니다. 총선 백서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을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키워드가 소통입니다. 먼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두고요. 우리에게는 사무처 당직자라는 당에 한 30년 가까이 된 우리 훌륭한 대통령실도 경험하고 보좌관도 경험한 정치를 많이 경험한 훌륭한 경륜의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당에는 이번에 당대표 주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경륜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즐기시고요. 저는 이런 후보들과 함께 당을 쇄신하는 게 아니라 당엔 이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거고요. 특히 저번 비대위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그 시스템이 아예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멈춘 걸 보고 경악을 하고 이걸 다시 잡겠다.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주방장과 전혀 다르죠. 지배인, 성향이 다릅니다. 그 성향이 다른 사람을 힘을 합치게 만들어야지만 그 식당이 대박 식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 당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부분들을 소통과 화합과 포용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후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줄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제가 만약에 좀 더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한 5, 6년 이상 했었으면은 제가 저번 탄핵도 목숨을 걸고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이런 사태는 다시 안 일어나게 저 이상규가 한번 진짜 헌신하고 목숨 걸고 막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상규 후보, 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했는지,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당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네요. 네, 마지막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들이 전해드리기도 하고 네.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모시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